최근 미국 부채 한도를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의 치열한 의견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의 파산에 대해서 우려가 많으시거나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나 이미 채권 시장에서는 합의 여부보다는 합의 이후의 시나리오에 더욱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막판에 이르러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알아야 하는 것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운트 애널리스트 신청국이고요. 미래의 경제를 대비하고 알려드리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시작합니다. 차트는 미국 채권의 이제 1년 신용 디폴트 스와프의 프리미엄을 나타내는 건데요. 부도 위험이 높아지면은 프리미엄이 높아지고 부도 위험이 낮아지면은 프리미엄이 낮아지는 흐름을 보이는데요. 고점에서 꺾인 추세를 볼 때 부채 한도가 결국에는 합의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이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최악까지 가는 상황은 바라지 않을 거고 부채 한도가 결국에 막판에 이르러서 합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되게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증가하면은 이 미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월 8일 날 SVB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 미국채 수익률이 크게 하락했었죠. 그 다음에 낮은 수준에서 이제 머물러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5월 초 이후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은행권 리스크도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고 시장에서 결국 부채 한도 이슈도 별탈 없이 넘어갈 거라 기대감이 커지면서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제 합의가 된다고 하면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제 이거에 조금 주목을 해봐야죠. 저는 이제 키포인트로 유동성을 잡았습니다. 주식 투자 좀 해보신 분들은 뉴스에서 유동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유동성이란 기업, 금융기관 등 경제 주체가 갖고 있는 자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데요. 간단하게 현금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합의가 된다는 것은 미국 부채 한도가 이제 상향 조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미 재무부에서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국채를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데 원래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이 국채를 사들였었거든요. 근데 현재 반대로 양적 긴축을 하고 있어서 자산을 줄이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이제 시장이 수요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국채시장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주식시장에 있는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려가 있다라는 이슈가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2008년 이후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연준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시장 유동성을 주입을 해왔거든요. 지난 10몇 년 동안은 약 4조 달러 금액의 유동성을 주입해왔는데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로 1년 만에 4조 달러를 추가로 주입을 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더 유동성에 대한 의존성이 더 커진 건가요? 훨씬 커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단기간 내에 너무 큰 금액이 시장에 주입됐기 때문에 영향이 훨씬 커진 거죠. 자산시장이 먼저 영향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연준이 양적 완화 정책을 하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국채랑 MBS라고 이제 모기지 채권을 매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먼저 이제 금리가 낮아지게 되고,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이런 신용 창출 효과가 생기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통화량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단기간 내에 엄청난 금액이 이제 시장에 주입이 됐기 때문에 이 여파로 이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게 됐고요. 지금까지도 유동성이 감소하면서 주가도 하락하는 이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준이 양적 긴축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자산을 축소를 하고 있고요. 만약 이번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미국 재무부가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게 된다면은 여기로 또 유동성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하방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간 내에 유동성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죠. 유동성이 S&P 500 주가와 상당한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만약에 이런 상관관계를 가지는 지표가 크게 하락하게 된다면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고, 이는 이제 S&P 증시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면은 국채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수요를 충당하려고 하면은 그만큼 매력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높은 금리거든요. 근데 금리가 높아지면은 주식시장에도 안 좋고, 굳이 내가 이 리스크를 갖고 이 신흥국에 투자할 필요가 있나? 5% 주는 미국채에 투자하고 말지, 이러면서 미국으로 돈이 몰려가게 됩니다. 미국에 돈이 몰리게 되면 달러가 올라가고, 미국 주식시장에는 좀 타격이 덜할 수는 있지만 신흥국에서 자금이 유출되면서 신흥국 증시가 조금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결국에 이제 유동성이 키포인트라고 했는데, 그러면 유동성이 풍부하다, 감소했다, 이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냐?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연준의 대차 대조표에서 미 재무부 계좌 잔고 TGA를 차감하고 연준이 유동성 창구로 활용하는 RRP 계좌를 차감을 하면은 순 유동성이 나오는데요. 그거를 이제 S&P 500 주가랑 비교해서 살펴보면은 대략적으로 유동성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매크로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들고요. 꼭 이게 유동성 감소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거를 미리 알아두고 시장에서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 이걸 이해하고 있다면은 시장의 움직임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 한도 합의 여부보단 일단 부채 한도 합의 이후에 유동성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현재 지금 연준이 양적 긴축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의적으로 그냥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유동성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것 같아 하면은 양적 긴축을 잠깐 멈춰도 됩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은행권 리스크가 터졌을 때는 연준이 다시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해서 일시적으로 양적 완화를 펼치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유기적으로 조절을 한다면은 유동성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연준이 방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넷 리퀴디티, 순유동성을 추적하면서 만약에 이 순유동성이 급격하게 빠진다면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으니 조금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하락 없이 오히려 반대로 상승하거나 유지가 된다면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본인의 포지션에 맞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채 한도 협상 이후 유동성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다룬 내용이 일반 투자자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슈들을 미리 알아둔 상태에서 시장 동향을 살펴본다면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넓히고 시장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파운드 투자자문 애널리스트 신청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